신개념, 우리가 이번엔 연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연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국의 연합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연합의 법칙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근접성, 두 번째는 빈도, 세 번째는 강도.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연합의 법칙이 있지만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근접성, 빈도, 강도가 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연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근접성이에요. 근접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상들이 더 강하게 연합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접성은 연합의 법칙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제1원리예요. 행동주의자들이 바로 이 근접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상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까지 가죠. 근데 나중에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그 챕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이 근접성이 나중에 깨지죠. 그러니까 두 이벤트가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근접성이 맞습니다. 근접해야 돼요. 근데 근접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렉스콜라, 가르시아, 카민의 67년, 69년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죠. 여긴 또 나중에 한번 합시다. 어쨌든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상들이 더 강하게 연합이 발생된다. 이게 바로 근접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진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청진기와 의사 또는 일반적인 노동자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의사를 더 쉽게 떠올리죠. 왜냐면 청진기와 의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시간적, 공간적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진기를 봤을 때 우리는 의사가 쉽게 떠오릅니다. 반대로 이 스패너인가요? 모르겠네. 이 스패너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노동자, 그죠? 건설 노동자 또는 기계 관련 노동자가 더 쉽게 떠오릅니다. 의사보다는. 왜냐하면 두 개가 근접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근접성,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상들이 더 강하게 연합이 발생된다라는 거. 두 번째, 빈도입니다. 두 사상이 자주 함께 일어날수록 더 강하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지어짐이 여러 번 짝지어질수록 두 사상이 더 연합이 잘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블로프의 제자였던 엔랩의 실험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개의 타액 분비 관련된 실험인데 이제 파블로프가 했던 가장 일반적인 실험이죠. 종과 먹이를 짝짓습니다. 그러면 종, 먹이, 침, 종, 먹이, 침. 나중에 종을 치면 침이 나오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는 이것을 조건 반사라고 칭했는데 어쨌든 고전적 조건 형성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X축은 시행이에요. 몇 번 짝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Y축은 종을 쳤을 때 침의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한 번 짝지은 다음에 종 치고 나서 침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 다음에 10번 짝지은 다음에 종 쳤을 때 침이 얼마큼 나오는지, 20번 종과 먹이를 짝지은 다음에 종을 쳤을 때 침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보면 시행이 거듭될수록, 그죠? 시행이 거듭될수록 침의 양은 증가합니다. 즉 자주 짝지면 짝지을수록 조건 형성의 조건 반응 양이 커지는 거죠. 조건 반응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한 번, 10번, 20번, 30번 시행까지 침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주 짝지어지면 더 강하게 연합이 이루어진다. 근데 선생님 저기 보면 30, 40, 50 하면 더 이상 침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네. 저건 이제 나올 때까지 나온 거죠. 최대 측치까지 나온 겁니다. 어쨌든 빈도. 세 번째는 강도예요. 연합에 수반되는 감정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연합이 잘 이루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종밥침 실험을 하는데, 그죠? 종 먹이침 실험을 하는데, 걔한테 종과 일반적인 사료를 주고 나서 나중에 종을 쳤을 때 침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번에는 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죠? 한우 뿔뿔, 사람도 잘 먹기 힘든 한우 뿔뿔, 종과 아주 맛있는 한우 뿔뿔을 짝지었을 때 나중에 종을 쳤을 때 침이 나오는 양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한우 뿔뿔 등급의 먹이와 종소리가 짝지어졌을 때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연합에 수반되는 감정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먹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무조건 자극에서 수반되는 감정의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소리라고 하는, 그죠? 중성 자극. 저 중성 자극의 강도도 조건 반응의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종소리가 삐비비비 밥침, 삐비비비 밥침, 이런 경우와 삐 밥침, 밥침, 이렇게 요 중성 자극, 이 소리가 별로 이렇게 막 뭔가 뭐 약하거나, 그죠? 이럴 때 이렇게 짝지어지면 실제로 뭔가 명확하고 훨씬 더 튀고 큰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물론 너무 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그죠? 이렇게 좀 더 명확한 소리가 제시되었을 때 또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법칙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근접성, 빈도, 강도. 그 중에 제1 원리가 뭐라고요? 바로 근접성. 행동주의자들, 파블로프 그리고 행동주의자들은 근접하면, 두 이벤트가 근접하면 자동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제1 원리가 근접성이고, 이 근접성이 나중에 1967년 가르시아, 그 다음에 레스콜라, 그리고 1969년 카민에 의해서 이 근접성만 가지고는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접성의 원리가 또 깨지게 되는, 또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애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